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가치투자 기업분석학교 첫 시간입니다. 저희 기업분석학교에서는 시장에서 핫한 종목, 이런 종목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한번 탐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죠. 상장하고 계속 쭉쭉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높으신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상장하고 나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변동성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와서는 오히려 인기를 받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입장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역시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관점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었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약간 조심하자는 입장 쪽이고 약간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입장 때문에 혹시나 대응 잘 못하실까봐 그 다음에는 니 혼자 매매했네 단타 열심히 쳤네 라고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내가 뷰가 약간 조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본 만큼 또 움직인다 라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궤리가 그에 따라서 좀 실망하시고 거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고 제가 실시간으로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사시고 파시고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큰 그림상에 대한 변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 이번 시간에 접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얘기를 드리다 보면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더라고요. 2차전지 쪽에서 어떤 때는 좋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안 좋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의 뷰가 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산업적인 입장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번에 사이클이 한때 여름 때는 강했다가 지금 또 가을 넘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올 때 이에 따라서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가 꺾였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산업은 여전히 확장세로 가고 있다. 그런 과정 쪽에서의 위축기다. 그러니까 즉 산업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오는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지금은 이 정도쯤 된다. 라는 쪽에 대한 시간 가졌을 뿐 중장기적에 대한 시각들은 여전히 확장세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특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백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밸류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줄이 높습니다. 산업이 또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팔았던 거 위축기에 다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이클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확장세 장기적으로는 이상 없다. 하지만 그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런 쪽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라는 쪽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들이 안 좋다고 그럴 때 부정적이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큰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 또 2차전지를 볼 때 저희가 많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보통 P 곱하기 Q라고 그러죠. 이게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품 가격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한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둘 다가 좋았을 때 P와 Q가 다 좋았을 때가 매출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가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구간대가 아닌 이 중에서 하나 P만 꺾여보세요. P만 꺾여보게 되면은 P 곱하기 Q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오죠. 이게 영향을 끼치는 구간들이고 그러다가 약간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금리가 높아서 여러 가지 수량에 대한 Q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된다. 두가 다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매출도 줄고 그러면 성장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매출이 줄어든다. 시장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을 강하게 받는 게 맞겠죠. 그게 지금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Q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Q에 대해서 구성하는 가장 엔드 유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전기차다 라고 봤을 때 전기차가 지금은 가격도 인하하고 소비 심리도 별로 안 좋고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좀 정상적인 정상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네. 게다가 가격이 경쟁이 되고 거기다가 또
재고가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잠깐만 나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살까? 이런 수요를 자극하게 되겠죠. 그럼 Q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처음에 Q가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P는 위축이 돼도 Q는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P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이를 2차 전지 쪽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리튬 가격부터 들어가는 저희가 NCM 계열이다.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NCA, 알루미늄 이런 쪽은 보통 가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따라서 다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고 그때는 좋고 지금은 안 좋다.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가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잤을 때는 Q에 대한 부분들도 회복되고 또 P도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쪽을 다시 한번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유동적인 상황 쪽에서 내가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 그걸 통해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안 좋을 구간이죠. 근데 지금 가장 안 좋을 구간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여기서 그냥 손절한다고요? 아닙니다. 반대로는 여기서 늘려낼 구간이겠죠. 그래서 근데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P가 반등할지 모릅니다. 또 언제 금리 인하를 해서 Q가 다시 회복될지 모릅니다. 다시 가격들을 제품 가격들을 인하시켜서 그게 다시 수요를 회복할지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락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 물렸는데 무슨 분할 매수냐? 네, 그러면 제가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견뎌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도 가장 먼저 서두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로 넘어가겠습니다. 머티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멋있게 딱 지주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 지주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밑에 실질적인 사업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BM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이번에 상장한 머티리얼스 예전엔 GM이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전구체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튬을 가공하는 회사고 그러면 가공을 해서 전구체를 만들어다가 양극재로 넘어가는 과정들 이게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재활용하는 회사 CNG가 있고 에코프로 AP 고순도 산소 질소 공정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물을 만들어 갈 때 들어가는 이제 산소 질소 게다가 또 에코프로 H에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환경 설비 관련된 회사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2차 전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덜 끼친다라고 봤지만 사업 목적이 약간 바뀌었죠. 이게 바뀐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들이 설비 투자를 막 해갈 때 거기서 들어가는 자체적인 또 공사 설비 쪽이 영향을 끼친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에코프로 그룹에서 중심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양극재 관련된 쪽 또 양극재 해외 쪽까지 연결되는 사업들 연결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에코프로 EM이 여기서 또 자회사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구조도 잘 모르고 에코프로 BM의 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좀 보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런 구조가 나가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계열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BM이 1번 그 중에 하나가 또 에코프로 머티가 두 번째 전구체 담당하다 보니까 2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번 4번 이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입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상장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2위 3위 이 업체들이 다 이제 상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해서 나왔을 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 수요 예측 보니까 70대 1. 아 이거 비싸라고 해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 외국인들은 나오자마자 다 털었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많이 받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무 보유 확약 별로 안 해. 그래서 이거를 의무 보유 확약을 뭐 3개월이나 6개월 식으로 가져가야 주수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기가 별로 없는데 뭐 나오자마자 바로 팔래. 그러니까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외국인들 기관 모두 다 약간 그대로 적정 수량만 받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다 팔래라고 했던 물량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걸 안고 개인들이 받은 입장 쪽에서 이거를 자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면서 그냥 쭉 하고 밀어 올린 게 지금의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보면요 이 그림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에 매매하실 때는 가장 딱 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저희가 보통 수직 계열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그림입니다. 그럼 처음에 리사이클을 하겠죠. 그러니까 즉 폐배터리를 만들어 갔다가 그걸 가지고 또 쭉 하고 블랙매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쭉 털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쭉쭉 빼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CNG가 재활용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넘깁니까? 여기서 나왔던 거 보니까
여기 전구체 있네. 이거 가져가. 그래서 전구체 흐름들 만들어가는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 이번에 상장한 회사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회사. 이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져와. 리튬하고 전구체하고 합쳐. 그래가지고 물질이 A하고 B가 있는데 이거를 전구체가 들어가서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낸다. 이게 전구체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식에는 전구체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봤을 때 뭐 바이오도 있고, 바이오는 저희가 얘기하는 단백질, 이게 아미노산, 단백질 이쪽이 중요한 전구체가 역할을 하고 그걸로 또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고 반도체도 전구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얘는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하이케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전도 물질을 더 높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쪽, 지금 에코프로 할 때죠. 네, 반도체는 제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다음으로 리튬으로 넘어갑니다. 리튬 관련된 쪽에서 수산화 리튬을 당연하죠. 탄산 리튬 가공해서 넘어오는 과정들 봤을 때 전구체와 리튬이 같이 결합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또 NCM에 들어가는 것과 양극재가 나오죠. 에코프로 BM, EM 같은 경우 같이 또 협업해서 이걸 가지고 다 전구체, 리튬, 그 다음에 NCM 계열들 만들어가지고 어디 넣느냐. 이게 양극재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셀 메이커, 그러니까 즉 배터리 만드는 제조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게 자동차에 딱 탑재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순환됩니다. 이 자동차를 7년 쓰고 5년 쓰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이거 그냥 반납해야지, 또 팔아야지. 그러면 이거 재회수가 나오죠. 재활용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와서 이 과정들이 계속 연결되는 순환 과정.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요 수직 계열화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다 수직 계열화 돼서 우리가 다 한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들어오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이어진다. 왜냐하면은 이게 좋은 현상이 그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매트리얼즈가 있겠죠. 매트리얼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들어올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가 올라가거나 P가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수직 계열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적인 충격들이 나왔을 때 P가 올라갔을 때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이런 원자재 가격의 흐름과 제품 가격의 흐름 차이에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변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같이 춤을 추게 되겠죠. 이거를 수직 계열을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열사가 다 아는데요. 그러면 좋을 때는 조금만 먹어 챙길 수 있고, 안 좋을 때는 그때 했던 거 좀 고통을 분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계열에 대한 강점이 시너지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을 지금까지 더 밸류를 더 쳐줘줬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밸류는 업황이 안 좋다 그러면 이만큼 바라보면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고 그러면 밸류는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와 Q가 안 좋은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 실적이 빠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줬던 밸류를 장기 밸류 이거 안 되겠어, 꺾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밸류가 꺾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전기차 산업이 끝났다, 그럼 Q가 이제 엉망으로 바뀔 겁니다. 장기적으로 Q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될까요? 2차전지 산업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상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구간, 이거를 흐름을 좀 타야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2차전지 전반적인 흐름들도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를 볼 때 지금 많이 얘기하는 저렇게 비싸, 저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별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3분기 때는 적자 변환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소재업체가 적자가 왜 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PQ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 그럼 밸류가 많이 깎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 특히 왜 이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까? 상장을 한 이유는 우리 캐파를 늘리려고, 상장을 제대로 해서 상장 차익이 발생하죠. 이걸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아주 기업 입장 쪽에서는 좋은 내용들이죠. 그러고 봤을 때 그럼 지금 전구체 캐파가 한 5만 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만 톤이었는데 이걸 앞으로 25만 톤까지 키우려고 했었지만 이번에 밸류를 제대로 못 받고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장 차익이 3만 6천 원대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한 4만 4천 원대까지 받던 부분들이 깎이게 되겠죠. 이거 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요 계획들이 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한 20만 톤 쪽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전구체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끌어와야 되겠죠. 그게 어떤 약간 차입이나,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차입 쪽은 조금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CB 반응이나 이런 쪽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쪽들이 좀 계획보다 좀 틀어지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확대를 해줘야 중국에서 들여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전고체 의존도가 거의 90%대입니다. 그럼 이거를 줄여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 산업에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적정한이 좀 의미는 있겠지만, 네, 좀 약간 좀 높은 밸류 받아서 앞으로 투자를 하기는 이런 과정으로 나왔었을 때 가장 좋겠지만, 이번에 이게 좀 훼손된다 그러면 중국 의존도를 앞으로 계속 또 강하게 탈피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생각보다 그러면 주주님들한테 이거 저희 상장할 때 이만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좀 잘 안 먹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강하게 투자를 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미국의 IRA 법안 쪽에서도 충분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우리 걸로만 개발했어요.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앞으로 가장 큰 관건이고 그게 에코프로버티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원활하게 또 증설이 돼가는 과정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별로 실적 별로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일단 증설 효과가 서서히 나오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고 2025년 2년 뒤의 밸류입니다. 2년 뒤의 밸류를 보게 되면 1470억, 지금 거의 5배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보게 되면 5만 톤에서 25만 톤까지 예상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 거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순이익도 한 5배, 10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면은 요거를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 5조가 넘어갔죠. 지금 한 거의 5조에서 6조까지 지금 장중에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PR로 2년 뒤를 바라보는 2년 포워드 PR이 지금 몇 배냐? 예, 60배입니다. 싸진 않죠. 과거 한때 에코프로가 받았던 지주회사로 받았던 PER 보게 되면 70배, 80배 이 정도까지 거의 육박하는 흐름들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게 지금 앞으로 2년 뒤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죠. 이게 그대로 맞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와 Q를 볼 때 P는 계속 유동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이 나오고 그에 따른 전고체 가격들이 정해지고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이 P를 바라보는 입장, 이게 2년 뒤를 지금 예측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그 기준 쪽에서 평범하게 아니면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P가 이 정도로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곱해서 나오는 코스트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 정도쯤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데,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바뀌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 한 2년 뒤 갔는데 전기차가 미국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케일리? 요즘에 또 미국의 공화당 후보가 여성분이죠. 막 또 치고 올라온대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쪽에서 전기차가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서 올라간다. P가 만약에 올라갔다. 이거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거의 2, 3천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P가 올라가서 Q는 거의 유지가 되는 쪽까지 나와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3천억이었다.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더 빨리 증설해서 가격들이 더 좋아졌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2년 뒤에 PR 지금 계산한 게 이게 20배로 확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들을 추정해가면서 저희가 몸으로 느껴가면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핵심이고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에 따라서 Q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런 것들을 딱 추정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에코프로버티에 대한 실적 흐름들도 장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2차전지 투자자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P 쪽, Q 쪽에 대한 변화 흐름들 계속 체크하고 추적해 가시면서 이제 P가 올라올 때가 됐어. P가 올라오려고 하면 메탈 가격들이 올라올 때 언제가 올라옵니까? 대표적인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던가 아니면 또 달러가 약세로 간다던가.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들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보면 구리 가격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녹화일자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알루미늄 이것도 한 1.8%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온다. P가 올라오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지금까지 위축된 것들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또 리튬 가격도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서 가격 변화 그리고 Q에 해당되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죠. 전기차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ESS도 있고 전동 공구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가면 로봇도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UAM은 약간 수소 연료 전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다 수요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 쪽들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확대되는 부분들, 물론 ESS를 NCM 계열, NCA 계열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LFP로 한계가 있다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은 안정을 원하는데 이게 ESS를 들어갈 때 NCM 계열들이 어느 정도 안정에 대해서 확보했다. 효율 좋은 거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ESS로 못 들어가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세지만 이 기술은 또 바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LFP 기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NCM 계열이 LFP를 대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안정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그만큼 못 되게 된다. 그러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음 레벨들이 다운되고 안 좋은 기술은 사장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FP 중국이 최고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장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은 아마 녹화일 기준으로는 좀 뒤에 보시겠지만 91,000원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을 볼까요? 지금 현재 시총은 현재 6조 2천억.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겠죠. 한 10만 원대는 트라이 하지 않을까? 10만 원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잘 이런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 그냥 무조건 배후에서 10만 원대 이상 가서 앞으로 그러면 다음 20만 원, 30만 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IPO 종목들은 그대로 얘기했던 듯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쭉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변동도 좀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또 수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신규 IPO 쪽에서 급등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이 다 팔겠죠. 하지만은 파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추가적인 인덱스 자금들이 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따라가려고 들어오는 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덱스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개인들이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 하지 마세요.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갭이 나왔기 때문에 갭을 좀 메꾸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무리하게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시면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이거를 좀 염두하시고 차라리 대응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봉 흐름들을 보시면서 흐름들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분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흐름들 보면서 탄력 받아가는 구조 쪽에서 대응한다. 저라면 이제 그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아침에 또 강하잖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일단 뭐 어느 정도쯤에서 좀 치고 나오겠죠. 그러다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 이런 크로스 자리가 들어왔다. 이럴 때 갔다가 쭉 올라오는데 탄력이 약해요. 그냥 정리합니다. 이런 정도 한 오늘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그랬으면은 2번 정도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관망 구간이죠.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올라가느냐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물량들이 크게 이 정도의 경계 매물이 크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탄력들은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종목 안 봅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어떤 변화 보고 대응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관심 많은 거는 트레이딩 쪽으로만 딱 이용하고 끝낼 정도고 지금 어떤 보유 관점 쪽으로 아니면 지금 사서 10만 원대 넘어가서 팔까?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즉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지금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라인들이 들어오겠죠. 요 라인들이 들어와서 단기 동평에서 맞아가는 이런 구간들 쪽에서 지지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지금은 무리할 때 아니다 하는 쪽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변동성 이걸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끝!